송산에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 전철의 송산역이 여기 떨어집니다. 화성에는 철도가 4개가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송산역이 있고 여기에 국제 테마파크역이 하나 생길 겁니다. 여기가 신안산선과 연결되는 연결선이고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직연결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해선 복선 전철입니다. 이 주변으로 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청역도 있고 여기 보세요. 화성 IC도 있고 마도 IC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2 외곽도로인데 외곽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마도 IC가 이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IC가 생겼다는 것은 여기 생겼다는 것은 이 주변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유동성도 없는데 IC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기도 화성의 위치부터 천천히 한번 제가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고 옆에 일본이 있죠. 쭉 당겨보면 화성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쪽에 있죠. 동쪽이 아닌 서쪽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 화성이란 곳이. 이 모양이 보면 뭐 어떤 동물 모양도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뭐가 하나 주먹 같은 게 이렇게 하나 튀어나온 거 있죠. 예, 여기도 화성입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동탄이고요. 어떤 분들은 동탄시라고 지방 사람들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화성시에 동탄이 있습니다. 동탄 속에 화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화성시에 동탄이 있습니다. 그럼 화성시청이 어디 있냐? 화성시청은 동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남양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커서가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그랗게 지금 그리고 있죠. 오늘 여기가 화성시청이고요. 여기가 남양이라는 곳입니다. 남양읍에 화성시청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화성이 서울시 면적의 1.4배라고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화성은 바다를 또 끼고 있습니다. 궁평항도 있고요. 제부도도 있고요. 옛날에 대부도까지도 화성 땅이었는데 안산으로 넘겨줬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행정구역상 보면 요 면적으로 수원과 인접되어 있고 안산과 인접되어 있고 평택과 인접되어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그리고 화성이 성장하기까지는 이 동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인구 증가가 지금 거의 90만 가까이 되는 곳이 화성시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20년 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 20만 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화성이 이렇게 큰 덩어리가. 그런데 제가 왜 아냐면 저도 경상도에서 이사 오면서 평택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때만 보더라도 화성이나 평택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택이 훨씬 더 컸었죠. 인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런데 화성이 20만에서 불과 20여 년 만에 90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어떠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있었겠죠. 그 중에 동탄이 개발이 되면서 인구 증가에 아주 공을 세웠습니다. 동탄이 처음에 여기가 1동탄이 생기고 2동탄이 생겼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폭발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도 보면은 동탄 아래 보면 동탄 일반 산업단지들이 쭉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이렇게 산업단지가 쭉 끼면서 이 경부속도를 따라가면서 여기가 산업단지들이 쭉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동탄에 보면 또 삼성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보면 삼성전자라고 써있죠. 화성공장입니다. 여기가. 이 화성공장에 보면 EUV 장비도 있고요. 반도체 라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기흥에 삼성전자가 있었죠. 여기가 먼저 세워졌었죠. 기흥에. 그리고 그 옆으로 화성공장이 또 추가로 생겼습니다. 어쨌든 삼성 반도체가 화성에 있어서 화성의 세수입은 화성시로 들어가겠죠. 예, 법인세가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법인들 삼성이라든지 현대기아자동차도 화성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해안가 아래에 보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여기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약산업단지도 여기 있고요. 어쨌든 이 화성에 보면 기업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 화성에 고속도로가 8개, 철도가 7개가 있습니다. 종류마다 경부고속도로, 평택시흥간고속도로, 평택화성간고속도로, 제1서해안, 제2서해안도로,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개통한 봉담에서
송산간 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세기도 힘들 정도로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철도도 서해선 복선 전철이 앞으로 개통되고요. 인덕원에서 동탄으로 오는 철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SRT도 있고요. GTX C노선도 또 만들어진다 그러고요. 1호선도 여길 지나가고요. 화성을. 어쨌든 철도, 고속도로 촘촘하게 얽혀진 도로가 발달된 도시가 화성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송산 그린시티. 이곳은 이미 계획이 잡혀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칠 것 없이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바다를 메워서 만든 간석지죠. 이 간석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딱 보기만 하더라도요, 여기는 먼저 도로부터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동서진입도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거의 8차선입니다. 이건 5차선인가? 1, 2, 3, 4, 5차선이에요. 어쨌든 8차선이에요. 여기 4차선, 이쪽에 4차선에서 거의 왕복 8차선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보면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도로부터 먼저 다 뚫어놨어요. 이 정도로. 이 앞쪽은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 오픈됐습니다. 2018년 12월에요. 그 정도로 도로부터 먼저 뚫어놓고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송산 그린시티를 좀 보면요, 이게 1700만 평입니다. 이 1700만 평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당 크기가 600만 평입니다. 제가 자꾸 비교를 하죠. 분당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겠죠? 가보신 분들은. 이 분당이 600만 평인데 여기가 1700만 평을 다 개발합니다. 요렇게 공룡 모양입니다. 요렇게 모양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집도를 보면은 더 재밌죠. 네, 이렇게 공룡의 머리고요. 여기 목이고 등이에요. 그리고 요게 꼬리예요. 이렇게 꼬리. 그리고 여기가 다리. 그리고 여기 앞발. 꼭 공룡 모양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룡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가 공룡 알이 발견된 곳입니다. 공룡 알이 한 몇백 개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은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84만 평이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지는 산업단지가 있고요. 이 산업단지의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입니다. 일반적인 꿀뚝산업 이런 게 아니고요. 첨단을 달리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현재 여기선 2018년 12월에 개장이 되면서 계속 백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레벨 3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돌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이 됐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현재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들어가 보면 막 토목공사에서 지금 여기 모양 나오듯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벌써 하늘에서 보면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분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연기가 되는지. 어쨌든 여기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토목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자동차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여기는 송산역입니다. 여기가 송산역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이라고 그러죠. 송산에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 전철의 송산역이 여기 떨어집니다. 화성에는 철도가 4개가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송산역이 있고, 여기에 국제 테마파크 역이 하나 생길 겁니다. 여기가 신안산선과 연결되는 연결선이고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직연결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해선 복선 전철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가면은 향남역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안중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제 테마파크역, 그 다음에 송산역, 그리고 화성시청역, 향남역, 이렇게 4개 서해선 복선 전철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화성에 4개 철도가 만들어지는 곳이 화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여기 보면 어떻게 개발되냐면, 송산 그린시티 같으면 동측부터 먼저 개발이 됩니다. 동측지구가 세솔동으로 해서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뭐 원형지 땅은 없고요. 택지로 다 만들어져서 분양을 해서 다시 대파는
그 정도로 인센티브를 붙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시 되파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뭐가 또 들어오냐면 국제 테마파크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예,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2026년에 개장이지요. 네 가지 컨셉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에버랜드 규모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롯데월드의 32배 정도, 에버랜드의 3배 이상 크기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화성국제 테마파크입니다. 신세계에서 4조 5천억 정도를 들여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사업계약까지 다 체결돼서 돈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00만 평 속에 대규모, 우리가 100만 평 이상이면 굉장히 큰 산업단지거든요. 근데 184만 평이라는 남측지구, 이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국제 테마파크라는 엄청난 체류형 관광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주거지가 또 들어오고 이게 자족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분석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옛날 것을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산업단지 여기입니다. 네, 이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평택에서도 그랬고요. 어디에서든지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지금 가도 조금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계속적으로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근데 땅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지금 호가는 계속적으로 높여지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땅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송산 그린시티에 오면요. 자, 이 서쪽 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서쪽 지구 같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7, 8년 정도 이상 10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벌써 이곳에 이 동서 진입도로라는 곳이 이까지 뚫려 있습니다. 벌써 고정 IC가 만들어지는 곳까지 거의 뚫려 있고 이게 지금 벌써 시멘트 도로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공사 들어가고 이게 또 통공사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을 파가지고 막 나르고 이런 지금 현장들을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정 IC가 여기 있죠. 고정 IC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 크게 보면요. 이게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예요. 이게 제2서해안 고속도로고 이 평택 JC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제1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통했죠. 여기가 제2외곽도로 이렇게 이게 송산 봉담까지 이어지는 외곽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실 끝까지 가보면 외곽도로라 그랬죠. 동탄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동탄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한 30여 분이면 옵니다. 거의 막 1시간 가까이 걸렸던 곳이 30분으로 단축되는 그런 과정이죠. 아주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이렇게 제부도도 갈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제부도거든요. 대부도가 이쪽이죠. 이 대부도도 갈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보면 또 먹을거리가 좀 생기죠. 그 먹을거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지금까지는 제가 이 산업단지 주변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곳에 일자리가 생겨나겠고 기업들이 이곳에 빽빽하게 다 채워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채워진 인원들이 어디론가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가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네, 유동성이 생기는 거죠. 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간 차량들의 움직임 속에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은 지가 상승은 일어나게 되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그 상권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도 송산 마도 IC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사강이라는 곳이죠. 공단교차로고 여기가 마도교차로, 공단교차로, 여기가 유보지. 이게 뭐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대규모 아파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몇만 평 되니까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실이나 문호리 이런 쪽이죠. 여긴 다 그린벨트입니다.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칠학지구라든지 이런 그린벨트가 이 내에서도 보면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칠학지구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도로는
굉장히 괜찮죠. 정말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비싸질 동네가 바로 이런 칠악지구 2차선에 붙어 있는 이런 도로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도로의 좀 흐름을 보면 이게 평택에서 올라오는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8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송산 마도 IC가 빠지게 되면 이 도로 322번 도로인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그런 도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322번 도로가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그 기업들이 저녁 때가 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 322번 도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이 송산 마도 IC를 타서 또 빠져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 도로는 저녁 때 되면 꽉 막혀 있는 그런 도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 산업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통도 송산 마도 IC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더더욱 더 많이 밀리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밀리지만요. 그래서 이 동서 진입도라는 게 생겼고, 이 동서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중심 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77번 국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도로인데, 이게 안산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안산에서 시화교라고 있죠. 여기 안산천인데, 안산천에서 넘어오는 유일한 도로였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세솔동에 또 다리가 여기 하나 또 나아졌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 들어오고 여기 77번 국도 타고서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고속화 도로거든요. 4차선. 그래서 이게 축이 쭉 내려오다 보면 이 남양을 거쳐서 화성시청이죠. 이렇게 빠져서 화성 서부경찰서, 화성 여기 생기거든요. 여기에 IC가 두 군데가 생겼는데 이번에 4월 28일에 개통했죠. 마도 IC가 개통이 되고 외곽도로입니다. 이게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화성 IC가 또 생겼어요. 거기에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가는 이곳에 여기에 역이 생깁니다. 화성시청역이라고 광역급 철도처럼 굉장히 빠른 철도입니다. 250km까지 달리는 철도역이 여기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요까지가 4차선이었는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 지금 2차선이거든요. 이게 다 4차선으로 확장돼서 어디로 빠지냐면 이 밑으로 쭉 가다 보면 현대자동차 연구소 쪽으로 요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다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음 시간에 요거는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는 이곳에 한 15,000명 정도가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주변으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청역도 있고 여기 보세요. 화성 IC도 있고 마도 IC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2 외곽도로인데 외곽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마도 IC가 이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IC가 생겼다는 것은, 역이 생겼다는 것은 이 주변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유동성도 없는데 IC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기업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용하는 곳이 수요가 있어야지만 이게 예타에서 점수가 나와야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간격인데도 IC를 내줬어요. 마도 IC, 화성시청 IC, 그리고 화성역. 완전히 트리플 호재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마도 일반 산업단지가 28만 평, 하나 바이오밸리가 52만 평으로 여기 공단이 지금 두 군데나 또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곳에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죠. 그럼 이곳에 원룸이든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점포용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나 화성시청역이 여기에 생긴다면 이 주변으로 어디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부근 중심으로 좀 정밀하게 제가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 늦어서 이거를 좀 다룰까 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성 서부경찰서 아래 보면 여기가 시청역이 생기거든요. 이 시청역이 가져다 주는 어떤 효과와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디가 성장이 되고 발전할까,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권리 분석을 다음 시간에는 제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